조창조가 최고의 싸움꾼이라고? 어이가 없군. 우리 형님께서 나서시면 찍소리도 못할 놈들이다. 명동의 신상사파는 세력으로 따지면 서울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주먹패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조직이다. 몇십 년째 한국 최고의 세력으로 모든 권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조창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늘어나고 있었다. 어차피 신상사파는 가진 게 많은 최고의 세력이다. 그렇기에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면 손해볼 게 많다. 큰일이 아니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게 현명한 것이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동생들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다. 조창조가 한창 주가를 날리는데 자신들은 명동에 안주하고 있으니 피가 뜨거운 사내들이 버티기 힘든 것은 당연했다. 도대체 큰형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조용히 계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형님, 큰형님께서 조창조보다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조창조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큰형님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기고만장한 조창조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를 일이니 말이야. 요즘은 우리 명동이 아예 지 나와바리라도 되는 양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기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큰형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동안 큰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게 없잖냐.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실 거다. 조창조에 대한 소문이 연이어 주먹계를 뒤흔들자 신상사파 식구들은 억눌렀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급할 게 없지만 한창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신상사파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원했고 자신들의 위력으로 상대방을 압살하기를 바랐다. 명동의 각 구역을 관리하는 주먹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동생들을 어르고 달랬다. 정작 조창조와 신상사는 아무 나쁜 감정이 없고 서로를 은근히 존중하고 있었지만 식구들의 자존심이 문제였다. 이경원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커피를 들이마셨다. 이경원은 싸움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었다. 커다란 덩치에 평생을 운동하며 길거리 싸움을 해왔다. 큰형님 조창조가 아니면 누가 덤벼도 단박에 때려눕힐 자신이 있었고 무패였다. 이런 이경원이 앉아있는 커피숍의 위치는 조창조와 호남 세력들의 나와바리인 무교동이 아니라 신상사파의 세력 정중앙인 명동이었다. 무교동 식구인 이경원이 불쑥 나타났으니 신상사파 식구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이경원은 그저 여기 커피가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온 게 전부였다. 그렇다고 해도 남의 구역에 혼자서 나타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값을 치르고 커피숍을 나선 이경원은 자신의 뒤를 조용히 쫓는 기척을 느끼고 피식거렸다. 싸움을 걸어온다면 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누구도 이경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이내 이경원은 자신의 뒤를 쫓는 사내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며 명동 한복판을 활보하기 시작했다. 무교동과 명동은 서울에서 대규모 유흥가로 손에 꼽히는 두 곳이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무교동은 클럽이나 카바레 등 크고 작은 술집이 많은 전형적인 유흥가였다. 반면 명동은 사보이 호텔을 비롯해 고급 호텔, 커피숍, 나이트클럽이 많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었다. 호텔이 많아서인지 외국인들도 종종 보이고 양복쟁이들도 상당수였다. 엘리트 학사건달 출신인 이경원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 명동을 찾는 것이다. 여유롭게 거리를 쏘다니는 이경원과는 달리 그의 뒤를 쫓는 사내들은 열불이 터질 지경이었다. 신상사파의 젊은 주먹들은 화가 났다. 저 새끼 아무리 봐도 우릴 무시하는 거야. 사내가 주위 동료를 쳐다보며 흥분하며 말했다. 하지만 신상사 큰형님이 절대 무교동과 마찰을 가지지 말고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겨우 참고 있었다. 혹시나 다구리를 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젊은 주먹 중에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사내가 이경원 앞에 나타났다. 이경원은 신상사파의 장정 여럿을 보며 말했다. 나 무교동 이경원이라고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놈이 시비를 걸어? 장정들도 맞받아쳤다. 감히 명동에서 건방을 떨고 설치고 다녀?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 선전포고를 마친 상대가 가볍게 스텝을 밟았다. 몸놀림이 꽤 가벼운 걸 보니 태권도를 오래 배운 티가 났다. 자세에 각이 잡혀있는 것이 어중이떠중이는 아니었다. 이경원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너 정도로는 안 돼.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물러나라. 이경원에게 발차기가 날아왔다. 제법 날카롭게 발차기가 날아들었다. 각도, 스피드, 파워 모두 수준급이었다. 잘못 맞으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경원은 보통 주먹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걸음 크게 앞으로 내디디며 몸을 던졌다. 발차기를 잘 쓰는 태권도 고수를 상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거리를 좁히면 된다. 용기와 경험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경원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체중이 실린 주먹이 사내의 안면을 강타했다. 발차기를 하며 달려드는 힘까지 더해져 어마어마한 충격이 전해졌다. 주먹 한 방에 일순간 의식을 잃은 사내가 바닥에 힘없이 나뒹굴었다. 이경원은 손을 털며 조용히 말했다. 복싱으로 태권도를 이기는 법을 이골이 나도록 연마했기에 딱히 기쁘지 않았다. 가뜩이나 큰 이경원의 체구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경원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다. 별것 아닌 싸움이 무교동과 명동 사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 아슬아슬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던 무교동과 명동, 그리고 조창조와 신상사 둘 사이에 본의 아니게 작은 불씨가 붙었다. 그 작은 불씨가 사방팔방을 활활 태우는 화재로 번질지 지금은 아무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신상사의 오른팔 구다룽. 마산을 주먹 하나로 통합하고 신상사파에 합류한 강자 중 강자였다. 명동의 2인자로 불리며 신상사의 오른팔로 알려진 거물 구다룽은 동생들을 향해 분노를 토해냈다. 구다룽 앞에 늘어선 사내들 중 하나는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이경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한 방에 나가떨어진 부하였다. 명동 한복판에서 신상사파 식구가 얻어맞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 구다룽은 커다란 주먹을 세게 쥐고 있었다. 불같은 성격의 구다룽이 지금껏 참아준 것도 대단한 일이었다. 조직의 부하들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구다룽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구다룽은 이경원을 알고 있었다. 조창조 휘하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는 무교동의 대표 주먹이다. 조창조야 자신이 손댈 수 없을 정도의 인물이고 사적으로는 동갑내기 친구였다. 물론 친구라고 해서 마냥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 구다룽은 명동을 마음대로 쏘다니는 조창조의 행태를 불쾌하게 여겼다. 하지만 조창조는 무교동과 호남 식구들이 받들어 모시는 큰형님이다. 게다가 신상사도 조창조와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구다룽 선에서 어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조창조 밑에 있는 이경원마저 명동을 제 나와발이 드나들듯 우습게 여기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신상사의 명령이 여전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동생들이 시비를 먼저 걸었다고 해도 남의 구역에서 주먹질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용납하면 명동은 물론 신상사파 전체의 위신이 내려갈 것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경원은 신상사파와 싸우는 게 두렵지 않았다. 전쟁이라도 불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큰형님 조창조의 명령 없이 돌출 행동으로 누를 끼쳤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이경원은 다시 명동에 나타났다. 커피숍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이경원의 눈에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경원은 그들이 신상사파 혹은 다른 데서 주먹 좀 쓰는 놈들이 괜히 자신을 알아보고 의식하는 것 같았다. 무교동의 강자로 떠오른 이경원은 주먹 세계의 유명세가 싫지 않았다. 그러다 한 사내가 다가왔다. 구다룽 형님께서 잠깐 보잡니다. 이경원은 구다룽이란 이름이 나오자 놀랐다. 일전에 조창조를 통해 스쳐가며 안면을 튼 적이 있었다. 동갑이고 신상사파의 2인자이자 실질적으로 신상사파의 대소사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인물이었다. 이경원도 계획이 있었다. 무교동 조창조의 오른팔이 명동 신상사의 오른팔을 쓰러뜨린다면 파장이 꽤 클 것이다. 이경원은 사내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덕분에 3층 커피숍에서 1층까지 금방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부드럽게 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서너 걸음 나온 순간 이경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열댓 명은 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이경원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눈살을 찌푸린 이경원이 뭐라고 입을 열려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이 이경원이. 갑작스레 등 뒤에서 묵직한 파공성이 귓가를 찔렀다.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고 이경원은 뒤통수에 뜨거운 불이 붙는 기분이었다. 머리가 깨진 것인지 피가 흘러 목덜미를 축축하게 적셨다. 억지로 고개를 돌린 이경원의 시야에 반쯤 부러진 의자를 들고 있는 구다룽의 모습이 보였다. 구다룽은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들고 있던 의자를 다시 한번 휘둘렀다. 이놈아, 신상사파가 물로 보이디. 이경원은 날아드는 의자를 피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다. 이번에는 천하의 이경원도 신음조차 흘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이만큼 버틴 것도 엄청난 맷집이었다.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후려친 구다룽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신상사파 사내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경원을 둘러싸고 밟기 시작했다. 죽어, 이 곰 같은 놈아. 무자비한 폭력은 한참을 더 이어졌다. 기습부터 집단 구타까지 전부 비겁한 방법이지만
감히 자신의 구역 명동에 와서 주먹질을 하고 다시 나타나 활개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더욱 심하게 린치했다. 아슬아슬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던 무교동과 명동, 그리고 조창조와 신상사 둘 사이에 본의 아니게 작은 불씨가 붙었다. 그 작은 불씨가 사방팔방을 활활 태우는 화재로 번질지 지금은 아무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린치 사건은 진짜 보스인 조창조와 신상사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그로 인한 후폭풍을 구다룡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구다룡 패거리에 린치에 당한 이경원의 소식을 들은 무교동 식구들이 이경원을 찾아왔다. 이경원은 부상이 너무 심각했고 의사는 이경원이 너무 심하게 다쳐 깨어나도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오종철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뭐 이 돌팔이 의사야. 후유증이 뭐가 어째? 겁을 먹은 의사를 향해 오종철은 고함을 쳤다. 조창조와 오종철이 분노한 가운데 무교동의 젊은 주먹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조창조도 신상사파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동생들, 식구들의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면전을 벌여 군사 정권이 주먹들을 소탕할 빌미를 주게 되면 일거리를 찾아 각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동생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게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경원이 당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는 없었다. 최대한 무교동은 다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큰 타격을 줄 방법이 필요했다. 호남의 젊은 세력들은 분노했고 그 중에 조양은이 있었다. 조양은은 화신 8인조의 인원들을 불러 모았고 겁없고 깡이 좋은 정예들을 가려서 합숙을 했다. 오종철의 지시를 받은 조양은은 큰 계획을 준비 중이었다. 이것이 훗날 가장 유명한 사보이 호텔 사건이다.